자, 범죄 성립 요건 네 번째 끝 시간입니다. 끝 시간.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였죠. 구성요건,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쁜 짓이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음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나쁜 짓이므로 나쁜 놈이다. 책임, 비난 가능성,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책임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유는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은 물으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대 가능,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는 인식,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위법성 인식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느냐는 여기에 대법원 그 판례에서는 사회 정의, 조리 이런 데서 이제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행정법, 행정사범에 대한 관련 법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우리 사회에서 이래도 되나 해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정도 상식적으로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그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이렇게 본다. 그게 판례 태도고요. 책임 조각 사유로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 그 다음에 그 강요된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은 그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그 백과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 사회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면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은 어쩌 나쁜 놈이네 해가지고 비난할 수 있겠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겠죠. 해가지고 이것이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가 책임 비난의 핵심이 된다. 그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서 고의가 사실의 인식 이외에 위법성 인식도 우리가 이제 그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그래가지고 구성요건 해당성 할 때 그 고의에 대해서 고의라는 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서 행하려는 마음이 고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의 인식이죠. 사실의 인식 이외에 여기에 이제 고의의 위법성 인식, 나쁜 짓이야 그것도 포함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을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된다 그러면서 학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판례가 중요하죠. 우리는 학설은 사실 몰라도 그 실무하는데 뭐 학설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판례만 알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다툼이 있구나 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좀 학설을 말씀드리면은 고의설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는 고의설이라는 게 있는데 고의를 책임 요소로 이해하고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외에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을 요한다는 게 위법성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원격 고의설, 그 가능성을 요한다는 것은 제한적 고의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그 학설이에요. 학설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설은 고의는 그 주관적 구성 요건에 속하고 그리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된다는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 해당성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고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위법성 인식은 책임에 있다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말씀드린 그 형태는 여기 책임설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판례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위법성 인식의 결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고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책임이 조각되는 것,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 고의설에서는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은 책임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고의가 조각된다. 이렇게 고의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판례인데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요 형광펜 칠한 것만 보시면 돼요.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 그러면 고의를 인정한다. 아, 위법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으면은 고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판례는 고의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 고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고 정당방위 정당히 이런 거 하면은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다 위법성이 있다고 그 사건들 보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다 그냥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책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성 요건 해당성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만 조사하면 그걸로 대부분 다 사실 조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있다고 보는 거니까 처벌 조항에 해당하면 당연히 나쁜 짓 한 거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 해서 요런 조각 사유가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죠. 해가지고 만일에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처벌조항 잘못 적용한 거, 청소년한테 술 판 거, 그리고 원산지 김치 잘못 표시한 거, 원산지 김치 표시 거짓 표시한 그 재판, 그것에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는데 처벌조항 잘못 적용한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구성 요건 해당성에 또 고의가 없는 것이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고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은 여기에 또 해당될 수 있겠죠.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서 이것을 명백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명백하면은 우리가 법원에 가면 무죄가 선고되는 거고 그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가로 열고 범죄 인정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안 됨이라고 그랬죠. 죄가 안 됨.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각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조각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기대 가능성은 강요된 행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위 말고도 일반적인 기대 가능성이 법적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여기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초법규적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해가지고 기대 가능성이 없었으면은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납부 거부 사건이었다든지 아니면은 혼휙 사건, 멸치, 밴댕이 사건 그런 거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짓인지 알아야 된다. 법률에 차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서 살인죄죠. 형법 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사람을 죽였다. 고의 인정해요. 너 사람 죽인 사실이 있니? 예, 그러면 이제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너 사람 죽인 사실이 있어? 아니요,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고의가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게 맞으면 이제 과실치사로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짓인 줄 알았다. 하면 이제 위법성 인식된 걸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쁜 짓인지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을 부인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무도 믿어주질 않겠죠. 이게 나 사람 죽이는 건 나쁜 짓인지 몰랐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위법성 인식 판례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이 있으니까는 고의도 인정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범은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 그래서 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있니? 이렇게 하면 이제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고 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있니? 이렇게 하는데 실수로 했어요. 이렇게 실수로 거짓으로 표시했어요. 실수로 거짓으로 했다. 말씀드렸었죠. 쌀 가게에 보리, 귀리, 팥콩 쭉 있는데 거기다 이제 실수 하나 잘못 꽂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고의를 부인하는데 만일에 이제
실수를 한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 거짓으로 하는 게 나쁜 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은 이제 위법성을 인식하는 거고, 거짓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식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원산지 표시 법을 몰랐더라도 원산지에 관한 그 법률을 몰랐더라도 우리가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 이거 나쁜 짓이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 아까 이제 사회 그 저기 조리라든지 그 저기 그 사회 그 우리 규정에 위반되는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 인식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몰랐다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잘 인정되지 않겠죠. 야 몰랐는데 네가 거짓말로 표시한 거는 거짓으로 표시한 건 맞잖아 해가지고 이것은 위법성 인식을 부인하더라도 그 부인하기도 어렵겠죠. 거짓으로 표시했는데 왜 정식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국내산이면 저 수입산이면 수입산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입산인 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위법성 인식을 부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 사람 저기 주장을 배척할 수가 있겠죠. 쉽게 배척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허가 없이 허가를 위험물 제조소 설치하는데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건 이제 예를 든 거고 다른 그 행정사범에 보면은 행정특별법에 보면은 다 허가를 받아라 신고를 해라 뭐 등록을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알고 행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해가지고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그래서 너 위험물 제조소 허가 없이 설치한 사실이 있어. 예, 그러면 이제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고의가 인정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실수로 아니요 실수였어요. 이거는 또 위험물 제조소 설치했는데 너 위험물 제조소 허가 없이 설치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설치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 실수로 설치했어요는 좀 이 사례에서는 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거의 잘 없겠죠. 이걸 주장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내가 한 거는 맞는데 나 허가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의를 부인하는 거죠. 고의를 부인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 고의라는 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서 이렇게 해야 알고서 행해야 그걸 처벌하는 건데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의를 부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위법성 인식도 없는 거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설치했으니까 고의도 부인하고 위법성 인식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몰랐어. 그걸 왜 알아야지 왜 몰랐어 그래가지고 법률의 부지로 그냥 처벌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의도 부인하는 거고 위법성 인식도 부인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몰랐어 그러면 그냥 그래 너 알았어 그건 왜 네가 모르는 건 네 책임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벌해 버리는.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게 나쁜 짓인 줄 알았다. 이건 이제 허가 없이 설치해야 되는 걸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 걸 알았으면은 허가 없이 설치하면 당연히 나쁜 짓을 알았겠죠.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게 나쁜 짓인지 몰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법성 인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위법성 인식을 부인해. 그래도 그것은 네 책임이지 해가지고 네가 알아야지 왜 몰랐어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하나 요 말씀드렸었죠.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게 나쁜 짓인지 몰랐다. 왜? 담당자가 허가 없이 설치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성 인식을 부인하지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6조 법률의 착오에 의해 가지고 무죄가 선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 그렇게 정리가 위법성 인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고의는 처벌 조항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지 이렇게 이제 일부러 그랬지 그게 이제 고의 확정적 고의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을 알면서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고의는 여기에 있는 고의는 마음의 고의가 되게 큰 거예요. 이거는 되게 조그만 거고 소극적 고의.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기에는 이제 행정사범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죠. 살림사범 뭐 이런 거 빼고 실화 그것 빼고서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적극적 고의, 소극적 고의인데 우리가 수사할 때는 꼭 적극적 고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요거라도 해야 돼요. 미필적 고의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야, 이 사람 미필적 고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검사나 판사가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법률에 차고 다른 사람은 나쁜 짓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믿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법률에 차고다. 해가지고 법률의 부지는 처벌 규정, 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처벌받는 줄 몰랐어요. 이것은 네 사정이야. 해가지고 법률의 부지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유죄 선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법률의 부지 해서 예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단순한 법률의 부지, 형법 16조에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허가받지 않으면 범죄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왜 특수해요? 그 담당자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법령에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냐 아니냐 한다고 잘못된 인식을 한 거죠. 담당자가 가르쳐 주니까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뭐예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나 허가 대상인지 몰랐어요. 이러면 이게 고의도 부인하고 위법성 인식도 부인하는 거를 보이는데 법원에서는 아무튼 몰랐다고 그러면은 법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러면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몰랐으면은 이거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관할 관청에다가 문의한 적이 없어. 특히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은 근로기준법 해가지고 그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 지급 의무의 근거 이렇게 쭉 보면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이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의 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률의 부지 끝으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법률의 부지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행위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로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 축산물 판매 미신고 사건에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가지고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률의 부지라는 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판례를 몇 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범죄 성립 요건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위법성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이렇게 다 예측이 되죠.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그런데 책임 부분에서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거 살펴보면서 이 사람한테 책임 물을 만한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되겠죠. 책임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위법성 인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그 부분이 다 해당이 돼야 이제 범죄가 성립된다. 조각 사유로는 책임 능력 같은 경우에서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 그 다음에 그 기대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법성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착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범죄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사회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걸 좀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수사하실 때 그 좀 참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대신 저 사회에 걸쳐서 하는 데 있어서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